그곳에도 담이 둘러진 텃밭에 겨울 채소와 유리 온상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들어간 텃밭 담장에서 또다시 만난 초록문은 열려있지 않았다. 어쩌면 저 문 뒤에 1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화원이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메리는 소심한 아이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록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렸다. 신비의 화원을 찾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길 바랐지만 문은 순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은 과수원이었다. 사방으로 담이 둘러져 있고 그 담을 따라 다듬은 나무들 아래 갈색빛으로 물든 겨울 잔디가 펼쳐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초록문이 보이지 않았다. 메리는 초록문을 찾으며 과수원 위쪽 끝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담이 그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어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과수원 너머로 이어졌다. 담 저쪽에서 위로 솟아난 나무 꼭대기들이 보였고 가만히 서 있다 보니 가슴에 선명한 붉은색으로 덮인 새 한 마리가 제일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그때 갑자기 그 새가 겨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메리를 발견하고는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메리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쩐지 명랑하고 다정하게 지저귀는 작은 소리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밉살맞은 어린 여자아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방마다 문이 잠긴 대저택과 헐벗은 너른 황무지와 썰렁한 큰 정원들 탓에 메리는 세상에 혼자만 남은 기분이 들었다. 사랑받는 데 익숙한 다정한 아이라면 가슴이 찢어지게 슬펐을 테지만 아무리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라 해도 외롭고 쓸쓸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가슴색이 선명한 작은 새가 시큰둥한 작은 얼굴에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머금게 해주었다. 메리가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 버렸다. 인도의 새와는 달랐는데 메리는 그 새가 마음에 들었고 또 볼 수 있을까 궁금했다. 어쩌면 그 새가 신비의 화원에 살고 있어서 화원이 간직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메리는 버려진 화원에 그토록 골몰한 것인지도 모른다. 메리는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고 보고 싶었다. 고모부는 왜 열쇠를 땅에 파묻었을까? 고모를 그토록 좋아했다면서 어째서 고모의 화원을 싫어할까? 고모부를 만날 날이 있을지 궁금했지만 만나더라도 고모부를 좋아하기 힘들 것 같고 고모부 역시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또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너무너무 묻고 싶겠지만 가만히 서서 고모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절대로 날 좋아하지 않고 나도 사람들이 싫어. 나는 절대로 크로포드 목사님 가족 아이들처럼은 말할 수 없어. 그 애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웃고 떠들고 소란을 피운단 말이야. 메리는 울새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듯하던 모습을 생각하다가 울새가 앉아있던 나무 꼭대기가 떠올라 오솔길 위에서 걸음을 오뚝 멈추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이 비밀의 화원일 거야. 틀림없어. 담이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데 문이 없잖아. 메리는 처음 들어갔던 주방 텃밭으로 돌아왔다가 땅을 파고 있던 노인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가 옆에 서서 특유의 냉담한 눈길로 잠시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알아채는 낌새가 없자 결국 메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다른 정원들도 다녀왔어. 누가 말렸남요? 노인이 퉁명스레 대꾸했다. 과수원에도 갔었어. 개가 지키고 섰다가 덤비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던데? 뭔 정원이요? 노인이 거친 목소리로 물으며 땅 파던 일을 잠시 멈추었다. 담 너머 있는 거, 거기 나무들도 있던데? 나무 꼭대기가 보였어. 가슴이 붉은 새 한 마리가 거기 나무에 앉아서 노래도 불렀고. 놀랍게도 풍파에 찌들어 퉁명스레 보이던 노인의 표정이 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더니 늙은 정원 일꾼은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사람이 웃으면 훨씬 더 친절하게 보인다는 게 신기했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다. 노인은 정원에서 과수원 쪽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나직한 목소리였다. 어떻게 저렇게 무뚝뚝한 노인이 이토록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곧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드럽게 파다닥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붉은 새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날아오는 소리였다. 새는 정말로 정원을 가꾸던 노인의 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커다란 흙덩어리 위에 내려앉았다. 노인은 빙그레 웃더니 어린아이를 대하듯 새에게 말했다. 왔냐? 어딜 갔던 게야? 건방진 녀석. 어제까지 안 뵈더니. 아직 철도 아닌데 짝짓기라도 시작한 거야. 성질 급한 녀석 같으니. 새가 조그만 머리를 한쪽으로 갸웃거리며 부드럽게 반짝이는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이슬방울 같은 눈이었다. 노인과 꽤 친한지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새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콕콕 활기차게 땅을 쪼아 씨앗이며 곤충을 찾았다. 메리는 아주 묘한 기분이 되었다. 새가 무척 예쁘고 명랑한 데다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몸은 조그맣고 통통한데 부리는 섬세했고 가느다란 다리는 우아했다. 할아버지가 부르면 항상 와? 메리가 속삭이다시피 조그맣게 물었다. 암요, 그치요. 요 녀석이 막 날갯짓을 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둥지는 딴 정원에 있는데 처음으로 날아서 담을 넘던 날에 너무 약해서 한 며칠 돌아가질 못한 거지. 그때 친해졌지요. 그러다 둥지로 돌아갔는데 다른 새끼들이 어디로다가 다 가고 없거든. 그래, 외로웠는지 나한테로 돌아온 거라. 얘는 무슨 새야? 모르남. 붉은 가슴 울새라고. 새 중에서 제일로 사람을 잘 따르고 호기심도 많지요. 거진 개만치 따라댕기니까 친해지는 법만 알면요. 부리로 쪼고 댕기다가 한 번씩 우릴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메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을 만난 듯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진홍색 조끼를 걸친 통통한 작은 새를 자랑스러운 듯도 하고 아끼는 듯도 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노인이 빙긋 웃었다. 거만한 녀석이요. 사람들이 지 얘기를 하면 듣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호기심도 많고 말도 마시오. 저 녀석만큼 호기심 많고 참견 좋아하는 새도 없을 거요. 때마다 와가지고는 내가 뭘 심나 구경하질 않나. 쥐인 어른도 귀찮아서 굳이 알라고 하지 않는 일들을 녀석은 죄다 알죠. 녀석이야말로 여기 1등 정원직이라니까요. 울새는 분주하게 흙을 쪼아대며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시시때때로 멈춰서서 두 사람을 잠깐씩 쳐다보았다. 메리는 자신을 말끄러미 바라보는 울새의 까만 이슬방울 같은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로 메리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려 하는 것 같았다. 기분이 점점 더 묘해졌다. 메리가 물었다. 다른 새끼들은 다 어디로 갔어? 누가 안 함녀? 에미애비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다 몰아내니까 언제 그랬는지 뿔뿔이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걸. 요 놈은 아는 게 많아나서 지가 외로운 걸 알았던 거지. 메리가 울새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외로운데. 지금까지 메리는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심통이 나고 짜증나는 때도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울새가 자신을 보고 자신이 울새를 보면서야 메리는 그랬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다. 늙은 정원지기는 모자를 다시 대머리에 눌러쓰고는 메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거가 인도서 왔다는 그 꼬마 아가씨요? 노인이 묻자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외로운 게 당연하지. 앞으로 더 외로워질 텐데. 노인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가 검고 기름진 텃밭 흙 속으로 삽을 깊숙이 찔러넣는 동안 울새는 바쁘게 총총 뛰어다녔다. 할아버지는 이름이 뭐야? 메리가 묻자 노인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대답했다. 벤 웨더스태프. 노인은 대답한 다음 무뚝뚝한 얼굴로 빙긋 웃었다. 나도 외롭지요. 요 녀석이 옆에 있을 때만 제허고 요 녀석이 내 하나뿐이 없는 친구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울새에게 엄지손가락을 획 치켜 세워 보였다.
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전에도 없었고, 내 아야는 날 싫어했고, 난 누구랑 같이 놀아본 적도 없어. 요크셔 사람들은 생각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벤 웨더스태프도 요크셔 황무지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아가씨는 나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우린 같은 부류요. 둘 다 생긴 것도 별로고 생긴 거 마냥 성격도 심퉁스럽지. 성질 고약한 것도 똑같고 보나 마나요. 솔직한 말이었다. 지금껏 메리 레녹스는 자신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원주민 하인들은 메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언제나 고개를 조아리며 복종했다. 메리는 자신의 겉모습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자기도 벤 웨더스태프처럼 볼품없게 생겼는지 그리고 울세가 오기 전의 벤 웨더스태프처럼 퉁명스러워 보이는지 궁금했다. 또 자기 성격이 고약한지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메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갑자기 맑은 잔물결이 있는 듯한 조그만 소리가 들려와 메리가 그쪽을 돌아보았다. 메리가 서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어린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울새가 그 가지 위로 날아올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벤 웨더스태프가 껄껄대고 웃었다. 저건 뭐 하는 거야? 메리가 물었다. 녀석이 아가씨하고 친구하자고 마음을 굳혔구먼요.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 한 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요. 나를? 메리가 그렇게 물으며 어린 나무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울새를 올려다보았다. 나랑 친구할래? 그럴래? 울새에게 말하는 투가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것도 평소처럼 딱딱하거나 인도에서 쓰던 오만한 말투가 아니었다. 메리의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럽고 간절하게 마음을 두드리는지 메리가 노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놀랐던 것처럼 벤 웨더스태프도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예민한 노파가 아니라 진짜 애들처럼 곰살궂게 말도 하네. 디콘이 황무지 들짐승한테 허듯이 말이요. 디콘을 알아? 메리가 고개를 획 돌리며 물었다. 그 앤 다 알죠. 원체 사방을 비잡고 다니잖아요. 산딸기랑 히스꽃들도 알걸요? 장담하는데 여우들도 디콘한테는 지 새끼들이 어서 자는지 배줄 거고 종다리도 둥지를 숨기지 않을 거구먼요. 메리는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싶었다. 버려진 화원만큼이나 디콘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게 많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노래를 마친 울새가 날개를 파르르 떨더니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갔다. 이곳에 놀러왔다가 다른 일을 보러 가는 것 같았다. 메리가 울새를 눈으로 쫓으며 소리쳤다. 울새가 담 너머로 날아갔어. 과수원으로 날아갔어. 저쪽 담을 넘어서 문이 없는 정원으로 들어갔어. 벤이 말했다. 거기서 사니까요. 알도 거기서 깨고 나왔고 지금 녀석이 알랑거리는 울새 아가씨도 거기 오래된 장미나무서 살아요. 장미나무? 거기 장미나무가 있어? 벤 웨더스태프가 삽을 집어들고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10년 전에 있었다고요. 보고 싶어. 초록색 문은 어디 있어? 어딘가에 문이 있을 거 아니야. 벤은 삽을 땅속 깊이 찔러 넣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을 걸기 힘든 얼굴을 하고 있었다. 10년 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메리가 소리쳤다. 문이 없다니 그럴 리 없어. 누가 찾을 수도 없고 누가 상관한 일도 아니요. 괜한 오지랖 부르다가 알 필요도 없는 일 들쑤시고 다니지 마시오. 난 일 때문에 가야겠네. 아가씨도 가서 노시오. 난 시간이 없어서. 노인은 땅을 파다 말고 삽을 어깨에 휙 둘러매더니 정말로 가버렸다. 메리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인사조차 남기지 않았다. 5. 복도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다. 매일 아침 테피스트리가 걸린 방에서 눈을 뜨면 마사가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다. 매일 아침 놀거리라고는 전혀 없는 놀이방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창 너머 드넓은 황무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방향으로 펼쳐지다 하늘과도 맞닿아 있을 것만 같은 드넓은 황무지를 잠시 응시하다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집 안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 아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메리는 몰랐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해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다.
오솔길과 저택 진입로를 따라 속도를 내어 걷다가 뛰다가 하다 보면 맥없이 돌던 피가 급류를 탔고 황무지에서 몰아치는 바람에 맞서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었다. 메리가 뛴 이유는 오로지 몸을 따뜻하게 덮이기 위해서였다. 메리는 얼굴로 달려들어 웅웅 울어대고 뒤로 밀어젖히는 보이지 않는 거인 같은 바람이 싫었다. 하지만 히스 벌판 위를 날뛰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그 마른 몸에 이로운 무언가가 폐에 가득 들어찼고 두 뺨에 붉은 빛이 감돌며 흐리멍덩한 눈도 반짝반짝 빛났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메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그렇게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지내던 메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눈을 뜨며 배가 고픈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서는 귀리죽을 본체 만체 하며 밀어내지 않고 숟가락을 들더니 바닥이 보이도록 그릇을 싹싹 비워냈다. 오늘 아침은 엄청 잘 드셨네요. 그쵸? 마사가 말하자 메리 자신도 조금 놀라서 대답했다. 오늘은 맛있어. 황무지 공기 덕에 아가씨 뱃속에 먹을 게 들어갈 자리가 생긴 거예요. 아가씨는 먹을 게 땡기면 땡기는 많지 먹을 게 있으니 다행이에요. 올 오두막엔 사람이 12인데 배를 줄여도 채울 게 없으니까요. 매일 밖에 나가 놀면 아가씨도 살이 좀 붙고 얼굴색이 노리끼리 한 것도 나아질 거구만요. 노는 거 아니야. 가지고 놀 것도 없잖아. 마사가 소리쳤다. 놀 게 없다니요. 우리 동생들은 막대기랑 돌멩이만 갖고도 잘만 놀아요. 그냥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면서요. 메리는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살펴보긴 했다.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정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원 오솔길을 거닐기도 했다. 이따금 벤 웨더스태프를 찾다가 일하는 중인 그를 발견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벤 노인은 너무 바빠서 메리를 볼 겨를이 없거나 너무 퉁명스럽게 굴었다. 한 번은 메리가 먼저 다가가던 중에 벤 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삽을 집어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메리가 다른 곳들보다 더 자주 찾는 장소가 있었다. 담이 둘러진 정원 바깥쪽으로 길게 난 산책로였다. 산책로 양 옆으로는 아무것도 피지 않은 화단이 있었고 담장은 담쟁이 덩굴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담 한 부분은 담장을 기어오르는 짙은 녹색 잎사귀들이 다른 곳보다 더 무성했다.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된 탓인 듯했다. 나머지 곳들은 잘라서 깔끔해 보이도록 다듬어놨지만 산책로가 끝나는 이 아래쪽 끝부분은 전혀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다. 벤 웨더스태프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난 뒤에 메리는 이 사실을 알아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다. 메리가 가만히 서서 담쟁이 덩굴의 기다란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언뜻 진홍빛이 눈에 들어오며 청명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담 위에 벤 웨더스태프의 붉은 가슴 울새가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메리를 쳐다보면서 작은 머리를 갸우리고 있었다. 너구나. 너 맞지? 자기 말을 알아듣고 대답도 해줄 것처럼 울새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 메리에겐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울새도 정말로 대답했다. 짹짹 지저귀며 담을 따라 총총 뛰어다니는 모습이 메리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메리 아가씨도 비록 사람의 말은 아니었지만 울새의 이야기가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울새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안녕, 바람이 좋지? 햇살도 좋지? 모든 게 다 좋지? 우리 같이 제잘제잘 노래하고 총총총 뛰어보자. 어서. 메리는 웃기 시작했다. 울새가 깡충깡충 뛰고 벽을 따라 폴짝폴짝 날기도 하면 메리도 울새를 쫓아가며 뛰었다. 가엾게도 몸이 마르고 얼굴이 누렇게 뜬 못생긴 메리는 잠깐이지만 정말로 예뻐 보였다. 난 네가 좋아, 네가 좋다고. 메리는 그렇게 외치며 짜박짜박 길을 따라갔다. 메리는 제잘거리다 휘파람을 불어보려고 했지만 전혀 부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울새는 퍽 마음에 들었는지 제잘제잘 맞장구를 치며 같이 휘파람을 불어주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한 나무 꼭대기로 쏜살같이 날아갔고 그곳에 앉아서 힘차게 노래했다.
그 모습을 보자 메리는 울새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울새는 흔들리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메리는 과수원에 서 있었다. 지금 메리가 있는 곳은 과수원의 반대편이었고 담 바깥쪽 오솔길 위였다. 이곳이 훨씬 더 아래쪽이었는데 담장 안으로 그 나무가 보였다. 나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화원 안에 있는 거야. 문이 없는 바로 그 화원이야. 울새는 저 안에 사는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다. 메리는 혼잣말을 했다. 메리는 길을 따라 첫날 아침에 들어갔던 초록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문을 한 개 더 지나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서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니 담 너머로 나무가 보였고 나무 꼭대기에선 이제 막 노래를 마친 울새가 부리로 깃털을 단장하고 있었다. 그 하원이야, 틀림없어. 메리는 그쪽 과수원 담을 이리저리 돌며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미 발견했던 어디에도 문이 없다는 사실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었다. 그래서 다시 주방 텃밭을 지나 긴 담쟁이 덩굴 줄기가 벽을 뒤덮은 담 바깥쪽 산책로로 나가서 끝까지 걸어가며 살펴보았지만 문은 없었다. 메리는 다시 반대쪽 끝으로 걸어가며 찾아보았다. 하지만 문은 없었다. 정말 이상해. 벤할아버지도 문이 없다고 했지만 진짜 문이 없어. 하지만 10년 전엔 문이 있었겠지? 크레이븐 고모부가 열쇠를 묻었다고 했으니까.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자 메리는 여기에 재미를 느끼면서 미셀 스웨이트 저택에 오게 된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인도에 있을 때는 늘 너무 덥고 나른해서 다른 일엔 별로 관심도 가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메리의 어린 머리에서 거미줄을 걷어내고 맑은 정신을 일깨우고 있었다. 메리는 거의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녔고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배가 고프고 졸리고 몸이 나른해졌다. 마사가 수다를 떨어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짜증은커녕 마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고 급기야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메리가 마사에게 질문을 꺼낸 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벽난로 앞 양탄자에 앉았을 때였다. 크레이븐 고모부는 그 화원을 왜 싫어하셔? 메리는 마사에게 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고 마사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마사는 매우 젊은 데다 동생들이 붐비는 오두막에 익숙했던 터라 아래층의 널찍한 하인 숙소가 따분하게 느껴졌다. 하인 숙소에 가면 마종과 상급 사녀들이 마사가 쓰는 요크셔 사투리를 놀려대고 마사를 천한 어린애 취급을 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속닥거렸다. 마사는 이야기하는 게 좋기도 했고 인도에서 살면서 흑인들의 시중을 받았던 이상한 아이가 신기해서 마음이 끌렸다. 마사는 메리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벽난로 앞에 앉았다. 아직 그 하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딱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메리가 계속 묻자 마사가 두 발을 엉덩이 밑으로 모아놓고 나름대로 편안한 자세로 앉았다. 집 주위에 휘불고 있는 바람 소리 좀 들어보세요. 오늘 같은 밤에 황무지에 나가면 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메리는 휘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알 것도 같았다. 공허한 몸부림으로 저택을 휘감고 돌진하는 으르렁거림. 보이지 않는 거인이 벽과 창을 부수고 들어오려 두드리고 난타하는 것을 말하는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거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런 확신이 있어서인지 석탄이 빨갛게 타오르는 방 안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고모부는 정원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냐고. 메리가 바람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말했다. 마사가 안다면 메리도 알아내고 말 작정이었다. 그러자 마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심해야 돼요. 메들록 부인이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저택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쥐님의 명령이에요. 쥐님 문제는 하인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그 화원만 없었으면 쥐님이 지금마냥 되시진 않았을 거예요. 거긴 쥐마님 화원이었어요. 처음 결혼하면서 만든 건데 마님이 정말로 좋아하셨죠. 두 분이서 직접 꽃도 가꾸고 하셨으니까요.
정원지기들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더랬어요. 쥐님하고 진마님하고 들어가시면 문을 닫고 몇 시간이고 거 안서 계시면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셨어요. 마님은 좀 소녀 같은 면도 있었어요. 화원 안에 가지가 굽어서 의자 마냥 앉을 수 있는 고목이 있었거든요. 마님이 그 위로다가 장미덤불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는 그 고목에 앉아있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님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지 뭐예요.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고요. 의사들이 주인님마저 정신을 놓고 돌아가실 줄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님이 거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요. 지님은 거기에 대한 건 말도 못 꺼내게 하시고요. 메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빨간 불길을 쳐다보면서 바람이 휘부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다른 날보다 더 크게 휘부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메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실 미셀 스웨이트 저택에 온 뒤로 메리에겐 4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우선 울세를 이해하고 울세도 메리를 이해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이 그랬다. 또 바람을 맞으며 피가 따뜻해질 때까지 뛰어다닌 것도 좋은 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건강한 상태도 느껴보았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바람 소리를 유심히 듣다 보니 뭔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구분도 잘 되지 않았다. 기이한 소리였다. 마치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가끔 바람 소리가 아이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곧 메리는 이 소리가 저택 안에서 나는 것이지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멀리서 나긴 했지만 저택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메리가 고개를 돌려 마사를 쳐다보았다. 누가 우는 소리 안 들려? 마사가 벼랑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바람 소리예요. 가끔 누가 황무지서 길을 잃고 엉엉 우는 소리 마냥 들리기도 해요. 별별 소리가 다 난다니까요. 하지만 잘 들어봐. 이건 집안에서 나는 소리야. 저 기다란 복도들 저쪽 어디쯤에서. 바로 그 순간 아래층 어디선가 문 하나가 열린 게 분명했다. 거대한 돌풍이 복도를 따라 불어 닥치더니 메리와 마사가 앉아있던 방문을 들이받으며 쿵 하고 열어젖혔다. 두 아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순간 바람 때문에 불이 꺼졌고 우는 소리가 저 멀리에서 복도를 훑고 내려왔다. 처음보다 더 뚜렷해진 소리였다.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 누가 우는 소리야. 어른 소리는 아닌데. 마사가 얼른 달려가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지만 이쪽 방문을 닫기 전에 복도 저 멀리에서 다른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러고는 사방이 조용해지고 바람조차 휘불기를 잠시 멈추었다. 마사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바람이었잖아요. 바람이 아니면 부엌 심부름어는 베티 버터워스였을 거예요. 그 애가 진종일 이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곤란하고 어색해 보이는 그 태도 때문에 메리는 마사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마사가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게 분명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도에서 온 작은 소녀 메리 레녹스. 처음 기억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택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마사한테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벤 웨더스태프한테서는 퉁명스러운 사람도 사실은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울세, 그 조그만 울세한테서는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충분할 수 있다는 걸 배우죠. 황야를 혼자 뛰어다니며 뺨이 빨개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숨이 차오르고 메리는 아마 인도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들을 거기서 처음 느꼈을 겁니다. 내 몸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이런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문득 우리 애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애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컴퓨터 앞에서 뭐 게임하기 바쁘고 그런데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고모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메리가 처음으로 자기 슬픔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을 하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게 참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깝게 나고 짐승소리라고 하기엔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입을 다물죠. 마사도요. 이 커다란 저택 어딘가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메리가 그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죠. 다음 편에서 들어보겠습니다.